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면 인연은 반드시 나타난다. 김하늘 씨의 예전 남자친구는 아내와 딸이 있는 유부남이었다. 그녀는 내게 그 사실을 어렵게 털어놓았다. 같은 직장에 근무했던 그 남자는 자기 가족에게 매우 헌신적인 사람이었는데 곁에서 지켜보던 하늘 씨는 언제부터인가 자기에게도 그런 사랑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다고 한다. 하늘 씨는 날마다 싸우는 부모 밑에서 거칠고 외롭게 자랐다. 아버지는 한 번도 딸을 안아준 적이 없었다. 늘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던 그녀에게 그 남자는 정말 완벽해 보였다. 하늘 씨는 남자를 유혹했고 결국 성공했다. 그리고 아내와 딸에게 했던 것처럼 자기에게도 헌신적이고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다. 남자는 노력했지만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처음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한계가 정해져 있었다. 여자 역시 그것을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남자가 조금만 소홀한 눈치를 보여도 미친 듯이 화를 내고 울며 불며 매달렸다. 스스로 광기에 가까운 집착을 보였다고 말하는 하늘 씨는 결국 아주 시시한 다툼 끝에 남자와 헤어졌다. 그런데 헤어지고 난 후 그녀는 너무 혼란스럽다고 했다. 그 남자에 대한 미련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헤어지자마자 어느 순간 자기가 거짓말처럼 그 남자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집착했고요. 그런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 그냥 감정의 유의였던 건가 봐요. 그 사람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허망하고 처참했는지 아시겠어요? 하늘 씨는 그때의 자신을 이렇게 읊조렸다. 사실 꼭 그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없었을 거예요. 그저 황폐한 내 마음을 채워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죠. 이제는 그런 기대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걸 알지만요. 하늘 씨는 남자와 사랑에 빠져 있다고 생각할 때도 늘 자신이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 끊임없이 그 사랑을 확인하려 했다. 남자의 말 한마디, 몸짓 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모든 것이 단지 자신의 무의식적인 기대치와 욕구에 따른 감정에 의해 지나지 않았다니 허망할 수밖에. 나의 부족함을 타인이 채워줄 수는 없다. 연인 관계에서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다. 필요해서 사랑하는 것과 사랑해서 필요로 하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필요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의존 욕구를 사랑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나무에 오른다고 가정해보자. 같은 행위라도 목적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어떤 위험을 피하려고 나무에 오르는 것과 좀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보려고 나무에 오르는 것은 같은 행동이다. 하지만 그 목적은 완전히 다르다. 후자의 경우는 전적으로 자유의사에 달렸다. 따라서 어떤 나무에 어떻게 오를 것인지 충분히 살펴보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자처럼 긴박한 필요성 때문이라면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 나무에나 올라갈 테고 몸을 숨길 수만 있다면 굳이 나무가 아니라 구멍이나 동굴이어도 상관없을 것이다.
사랑도 예외는 아니다. 사랑을 위해 시작된 관계인지 아니면 정신적 외로움이나 공허감을 메우기 위해 시작된 관계인지에 따라 그 과정과 결과가 달라진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므로 상대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경계하지 않는다. 사랑에 꼭 필요한 요소인 확실성과 지속성이 늘 유지되므로 불안해하지도 않는다. 그 반면 자신의 외로움을 덜기 위해 시작된 관계는 외로움을 달래려는 욕구 충족이 우선이다. 그러므로 왜 그 사람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사실 이때 사랑하는 대상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다. 단지 내가 필요함으로 널 사랑하는 것이므로 상대에 대한 사랑도 그가 자신의 욕구를 얼마나 채워주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그러면서도 상대방이 자기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담스러워한다. 자기의 욕구와 필요가 우선이므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사랑이 자랄 공간이 없다. 그래서는 아무리 좋게 봐주어도 진짜 연애 혹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외로움 때문에 섣불리 연애에 뛰어드는 일을 멈출 수 있다.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면 좋은 인연은 반드시 나타난다. 외롭다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신이 내면에 내는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자신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파악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감정의 유의에서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면 분명 자신의 사랑도 지킬 수 있다. 가장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사람을 도저히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아이러니.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상대방의 욕구를 수용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상대방의 반항을 인정하는 일이다. 끝없는 갈등으로 괴로워하는 커플들을 보면 대개 그 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인간관계의 크고 작은 갈등은 대부분 상대방이 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것은 부부나 연인 관계뿐 아니라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가 무조건 순종하기를 바란다. 말을 잘 듣던 아이들이 슬슬 반항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된다.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다. 사랑을 처음 시작할 때는 대부분 상대방의 말에 무조건 따르려고 애쓴다. 잘 보이려는 욕구 덕분이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곧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기에 이른다. 이때 상대방이 자기 의견을 받아들여주지 않거나 반대하게 되면 전쟁이 시작된다. 마음이 변했느니 사랑이 식었느니 하면서 서로 공생하는 관계라면 모를까 모든 것이 서로 일치하는 관계란 애초부터 있을 수 없다. 인간은 자기가 태어난 부모의 몸에서조차 독립해 자기의 개체를 찾아가는 존재다. 일례로 아이가 태어나 어느 정도 자라면 부모한테서 여러 가지로 독립을 시도한다. 이런 아이의 모습을 본 부모는 당황스럽다. 지금껏 자기의 일부라고 여겼던 아이들이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이때 부모가 성숙하고 아이의 정서적 발달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아이들의 독립을 도와준다. 그러나 미처 그럴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부모 역시 성숙하지 못하다면 아이들의 독립은 지난할 수밖에 없다. 흔히 부모가 아이를 과잉보호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이의 능력을 믿지 못하거나 떠날 것을 두려워해서다. 문제는 이러한 부모의 태도가 아이의 마음속에 무력감과 열등감을 심어준다는 데 있다. 물론 겉보기에는 순종적이고 성실한 사람으로 성장한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늘 억압된 두려움과 자신을 그렇게 만든 부모에 대한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 어른이 되어도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못하는 조그만 어린아이가 내면에 숨어 있는 탓이다. 이 두려움과 분노는 늘 갈등의 원천이 된다. 그들은 이를 수동적, 소극적, 비생산적 방법으로 표출하곤 한다. 이것이 바로 겉보기에 온순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 중 하나다.